안녕하세요. 광명 시민의 혈관 건강과 함께하는 건강 매니저 박입니다. 오늘은 혈관 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우편으로 발송된 워크북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당뇨병 워크북 6페이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내용은 당뇨병에 대한 이해입니다. 당뇨병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슐린과 혈당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혈당은 혈액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의 농도를 이르는 말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혈당은 자동차의 연료와 같은 존재로 우리 몸의 세포에 들어가야만 우리 몸이 제대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혈당을 세포 안으로 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입니다. 인슐린은 췌장에서 만들어지는 호르몬으로 자물쇠의 열쇠처럼 혈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게 문을 열어주는 열쇠와 같습니다. 이렇게 인슐린의 도움으로 들어온 포도당은 우리 몸에서 활동에 필요한 연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열쇠 역할을 하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제대로 작용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까 세포 안에 들어와야 하는 포도당들이 세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되면서 혈액 속에 많아지게 되어 혈당을 높아지게 만듭니다. 포도당을 공급받지 못한 세포는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가 없으며 혈관 안에 혈당이 충분히 있어도 세포는 늘 배가 고픈 상태가 됩니다. 이렇게 높아진 혈당은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어 우리 몸 구석구석 다니며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정리해서 말하면 당뇨병은 혈당을 낮추는 호르몬인 인슐린의 분비가 줄어들거나 인슐린이 분비되더라도 제대로 작용을 못하는 등의 이유로 혈당이 정상 범위 이상 높이 올라가 합병증을 일으키는 병입니다. 이러한 당뇨병의 위험 요인은 7페이지 동그라미 안에 적힌 9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크게는 회색의 원으로 표시되어진 유전적 요인과 노란색 원으로 표시되어진 환경적 요인으로 구분됩니다. 집안에 당뇨병에 대한 내력이 있으면 그 가족은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는데 이것을 유전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환경적 요인은 과음, 흡연, 운동 부족, 비만 등 잘못된 생활 습관을 통하여 당뇨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생활 습관을 올바르게 개선한다면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생활 습관의 개선만으로도 적정 혈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잠시 영상을 멈추고 워크북 7페이지 질문에 답을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최근 나의 혈당에 영향을 주는 위험 요인을 찾아보고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하여 질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페이지 당뇨병의 증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혈당이 200, 300, 400 이상으로 계속 올라가면 우리 몸속의 당분이 소변을 통해 밖으로 내보내려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다뇨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소변으로 수분이 자꾸 빠져나가니까 갈증이 생겨 물을 많이 마시게 되는 다음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우리 몸 세포에서 꼭 필요로 하는 포도당을 써보지도 못하고 소변으로 버리니까 허기가 져서 계속 많이 먹게 되는 다식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른바 다뇨 다음 다식이라는 3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포도당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 몸이 피곤하고 혈당이 높은 상태가 계속되면 염증이 잘 생길 뿐더러 잘 낫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 당뇨병 환자들이 위의 증상을 다 겪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에는 건강검진에서 혈당이 높다고 해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관심을 가지고 자주 혈당을 측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정상 혈당 수치는 어떻게 되고
당뇨병의 진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에서 당뇨 검사를 하거나 스스로 자가 혈당 측정을 할 때는 공복 상태일 때 혹은 식후 혈당을 측정합니다. 공복 혈당은 8시간 이상 공복 상태에서 혈당 수치를 측정하는 것이고 정상 수치는 100 미만입니다. 식후 혈당은 식사 시작을 기준으로 하여 2시간 후 측정하는 것이고 정상 수치는 140 미만입니다. 2, 3개월 동안의 평균 혈당 수치를 반영하는 당화혈색소는 5.7% 미만이 정상 수치입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 6.5% 이상 또는 8시간 이상 공복 혈당 수치가 126 이상 또는 75g 경구 당부화 후 2시간 후 혈당 수치가 200 이상 또는 당뇨병의 전형적인 증상이 있으면서 무작위 혈당 수치가 200 이상일 때 진단 기준에 속하게 됩니다. 여기서 위에 1번, 2번, 3번의 경우 서로 다른 날 검사를 반복해서 확진해야 하지만 같은 날 동시에 2가지 이상 기준을 만족한다면 바로 확진할 수 있습니다. 워크북 9페이지의 표에 보면 앞서 설명했던 정상 수치가 정리되어 있고 정상 수치 옆에 목표 수치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목표 수치는 당뇨병을 진단받은 분들의 목표 혈당 수치로 당뇨병으로 진단되면 혈당을 낮추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공복 혈당은 80에서 130 사이로, 식후 혈당은 180 미만으로, 당화혈색소는 6.5%에서 7.0% 미만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다만 이 기준도 나이나 상태에 따라 조금씩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까부터 언급되고 있는 당화혈색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에서 3개월에 한 번씩 혈액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당화혈색소를 검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당화혈색소란 최근 3개월 전후에 혈액 내 포도당 수치를 반영해주는 혈액 검사로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조절 상태를 알 수 있는 좋은 지표입니다. 그림에 보이는 것과 같이 혈액 속의 포도당들은 빨간 적혈구라는 세포에 붙게 되고 이처럼 적혈구 세포에 포도당이 붙게 되면 당화혈색소를 형성합니다. 그렇다면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면 그만큼 적혈구 세포에 붙게 되는 포도당도 많아지겠죠. 이처럼 혈당 수치가 높을수록 더 많은 포도당들이 적혈구 세포에 들러붙게 되고 당화혈색소 수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적혈구의 평균 수명이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당화혈색소는 장기간의 포도당에 노출된 것을 나타내며 8에서 12주 동안의 혈당 농도를 반영합니다. 당화혈색소 측정은 당뇨병 환자에서 혈당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본인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당을 관리하지 않으면 당화혈색소도 높아지고 결국에는 합병증도 온다고 하는데 당뇨병의 합병증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워크북 11페이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당뇨병의 합병증이 맞다고 생각하는 질환의 동그라미를 체크해 보세요. 다 해보셨나요? 정답은 전체 다 당뇨병의 합병증입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혈액을 끈적하게 만들고 끈적한 혈액은 혈액순환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혈당은 혈관 손상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혈관벽을 두껍게 하고 혈압을 조절하는 중요한 근육의 작용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뇌혈관이나 심장혈관에 영향을 주고 콩팥, 손과 발, 눈, 신경 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은 갑자기 발생한 급성 합병증과 오랜 기간에 걸친 고혈당으로 인해 주요 장기가 손상되는 만성 합병증이 있습니다. 만성 합병증은
대혈관 합병증과 미세혈관 합병증으로 나누어지는데 이번 시간에는 미세혈관 합병증인 당뇨병성 신증, 망막병증, 신경병증에 대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대혈관 합병증인 뇌혈관 질환, 관상동맥 질환, 말초혈관 질환은 고혈압 질환 합병증 시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의 합병증이 발생한 것입니다. 신장은 수많은 모세혈관들이 실꾸러미처럼 꼬여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장이 하는 일은 노폐물을 걸러내어 소변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혈당이 높게 유지가 되면 신장의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아서 소변으로 단백질이 빠져나가고 더 진행하면 점차 노폐물을 배설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신장의 기능이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당뇨병성 신증은 초기에는 대부분 특별한 자각 증상이 없기 때문에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조기 진단과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눈에 있는 모세혈관에 손상이 생겨 발생하는 합병증입니다. 이로 인해 망막 전반에 손상이 일어나고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게 되면 실명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시력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 또한 초기에는 증상이 없을 수 있으므로 정기적인 안저검사를 통해 초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은 말초 감각신경 합병증으로 양쪽 발끝 또는 손끝이 저리면 당뇨병성 신경병증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증상은 양측이 대칭적으로 발생하고 주로 사지의 끝에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입니다. 통증은 화끈거리다, 시리다, 전기가 오는 것 같다, 칼로 자르는 듯한 증상을 호소하고 저림감, 무감각, 쥐가 나는 증상 등을 호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들은 다른 원인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으므로 자세한 검사를 통해 감별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주로 초기에 증상이 없으므로 정기적인 검진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평소에 혈당 관리를 꾸준히 하여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꾸준한 약물 치료, 식사 조절, 운동과 앞서 워크북 7페이지에 적어보았던 나의 위험 요인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또한 혈당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은 워크북 14페이지, 15페이지에 정리해 놓았으니 추가적으로 읽어보고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관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잠시 영상을 멈추고 워크북 16페이지에 나와 있는 나의 신체 활동 평가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해보셨나요? 많은 분들이 7점 이상으로 건강이 더 좋아질 수 있는 상태였으면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고 혈당뿐 아니라 심혈관 질환의 위험인자인 지질, 혈압, 혈류량 등을 개선시켜 준다고 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이 오르기 시작하는 식후에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별히 더 좋은 운동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을 찾아서 일주일에 5번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운동할 것을 권장합니다. 다만 운동 전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가슴이 아플 때, 숨이 많이 찰 때는 운동을 자제하도록 합니다. 또한 주의할 점은 운동 후 저혈당이 올 수 있으므로 운동 전에는 음식을 섭취하고 탈수가 되지 않도록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저혈당에 대비해 응급식품을 지참합니다. 집에서도 할 수 있는 운동 영상을 고당센터 블로그에서도 볼 수 있으므로 교육이 끝나고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당뇨병이 무엇인지, 증상과 진단 기준, 합병증, 당뇨병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인 당뇨병 영양 부분에서는 여러분이 많이 궁금해하는 당뇨식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고 이어서 저혈당이 무엇인지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